안녕하세요. 직진주아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세상에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좀 다르게 변해가는데 기성세대는 계속 살던 대로 살아라 하면서 어떤 정해진 삶의 모습을 강요하는 데서 어떤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음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변화 안에서 들여다봐야 될 키워드로 삶의 정형성,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인간 재생산, 생물학적 모성 실천 이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의 정형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데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알아듣기 쉽게. 정형화라는 거는 들어보셨나요? 정형화? 뭔가 일반적으로 짜여진? 그런 게 정형화 아닐까요? 그렇죠. 정해진 형태가 있다는 거죠. 예, 네네. 정해진 형식이 있는 건데, 그래서 삶의 정형성이라고 했을 때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살아야 할 당위적인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영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저도 그럼 너무 궁금하네요. 어른들이 민영님한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은 뭔가요? 어른들이 제게 강요하는 모습은 너는 일정 나이가 되면은 그쵸? 결혼을 해야 하고 그죠? 결혼을 해서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쵸? 그 아이를 잘 양육해서 이 사회를 기여할 올바른 시민을 키워내는 게 맞아요. 그런 게 삶의 정형성인가 그렇죠. 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어떤 모습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아무도 사실 요새는 조금 변했다고 하지만 제가 클 때나 지금 민영님 아버지 어머니 세대나 할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형성은 아까 민영님 말씀하셨듯이 둘이 컸어요. 생물학적 여성과 남성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성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출산을 해서 당연히 출산을 해야 되고 당연히 아이를 키워야 되고 그 아이가 당연히 사회로 되돌아가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삶의 라이클이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삶의 정형성이고 삶의 정형성은 이꼴 그것이 정상이다. 그것을 벗어나면 비정상이다. 아이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을 굉장히 확실하게 나누는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그럼 벗어나는 비정상 가족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옛날에 이거 영화 제목 같은 것도 있지 않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억이 나요. 제 다문화래 뭐 이런 식으로 악의 없이 그 당시엔 했었던 말이지만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다시 재혼을 한 결합가족이라든지 그렇죠. 조선가족이나 한부모 가정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는데 이제 소위 아까 말씀하셨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때문에 제가 가족 형태에 대해 생각을 한다면 이성의 엄마와 아빠로 구성되고 그 사이에 이제 자식이 있는 한 3, 4인 형태의 가족이 딱 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벗어난 어떤 가족 형태가 있다면 친구들한테도 잘 말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데올로기화되면 이게 뭐냐면 민영님도 머리로는 알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가족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잖아요. 아까 뭐 결합가족, 뭐 조성가족 그런데 가족 이러면은 딱 하나 그림만 떠올라. 네, 거기 벗어나면 조금 잘못된 것 같다거나 그렇죠. 위축된다든지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들거든요. 계속 우리가 보아왔던 그림인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간 요 그림 있죠. 아버지가 이렇게 다 가족들을 감싸 안으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가 아이를 전업주부로서 아름답게 돌보고 아이들은 아름답게 그 사이에서 잘 그렇죠. 부모의 기대에 맞게 그것만 자라나는?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뭐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의사하면 남자 찍고 간호사하면 여자 찍는 것처럼 네, 맞아요. 가족하면 딱 요 사진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근데 남자가 생계 부양자로 하고 여성은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과연 그러면 인간의 정해진 모습일 것인가? 저도 그 점이 참 궁금하네요. 도대체 언제부터 여성은 전업주부로서 가정의 사적 영역에 들어갔고 남성은 언제부터 온전히
노동을 담당했던.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삶의 정형성에서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질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볼 여지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네네. 그렇죠. 뭐냐면은 사실 근데 옛날에는요. 여자들도 전부 일했어요. 여자가 일을 했다고요? 네. 어떻게 일을 했죠? 일을 했죠. 여기 밀레 이 그림 나오죠. 이삭 줍는 여인들처럼. 이삭을 줍는 것도 일이죠. 그렇네요. 그 성경에 보면은 왜 롯이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죽잖아요. 그리고 막 보면은 그 신명기라든지 이런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나그네와 고아들을 위해서 감람나무에 뭐 감나물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포도도 그 다 이렇게 주워서 하는 것도 다 노동이었어요. 그렇네요. 네. 생각해보니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성이 배틀로 이렇게 배를 짜가지고 길쌈도 네네. 하고 다 밭일도 하고 다 팔았다든지. 했어요. 그렇네요. 근데 뽕밤에는 아낙네 이 노래 몰라요? 칠갑산 거기서도 벌써 노래 첫에서부터 여자가 아낙네가 뽕밭을 메고 있어요. 노동을 하고 있다고요. 노동을 했네요. 그렇죠. 뭐냐면은 과거에는요 인간이 진짜 힘이 약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슨 막 문명이 건설돼 있지 않았어요. 자연은 전부 다 뭐였냐면 신이었어요. 알고 있는 자연 신 뭐가 있을까요? 태양신, 또 바람신, 또? 또 무슨 신이 있지? 온갖 것들이 일단 신이 될 수가 있죠. 용신도 있고 바다에는 용왕이 살아요. 바다에는 용왕이 물신도 살고 있고. 산에는 산신령이 있어요. 산신이 있죠. 바다도 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수신 다 네네. 신이에요. 다. 재물을 바치고 기도 했고. 자연이 굉장히 힘이 셌어요. 네. 인간은 정말 인간의 힘은 약하게 그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있잖아요. 애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엄마고 아빠고 할 것 없이 전부 땅에 달라붙어서 아니면은 유목사회면은 뭐 동물에 달라붙어서 그냥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부족했네요, 시간이. 그럼요.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기도 못 먹고 살아서 많이 죽었지. 그래도 많이 죽었어요. 기근이 들거나 하면은 그냥 손 쓸 수도 없이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5세기, 16세기에 서양에서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큰 움직임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르네상스일까요? 네. 르네상스면 이제 인간이 해방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네. 종교개혁도 일어나면서 인간이 해방된다는 거는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중세 때는 인간이 자연을 막 그렇게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구원은 다 어디 있었게요? 오로지 신에게서 있었죠? 그렇죠. 신은 어디 있었게요? 교회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고 그다음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전부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그럼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좀 열심히 연구해보자. 라고 하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라든지. 그렇죠. 또 뉴턴보다 먼저 지구가 돈다. 지구가 태양을 굉장히 그 큰 혁명이었잖아요. 근데 과학이라는 거는 사물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1+1은 귀요미? 그런 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은 귀요미를 만들어 봐야겠죠. 그러면은 과학의 법칙이 발견되면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게 뭘까요? 그게 공학입니다. 네. 공학이 발전하면 뭐가 나오냐면 실제로 뭔가를 기계가 막 만들어지잖아요. 기계가 막 만들어지면 이전에 있었던 농업 말고 다른 형태의 삶이 가능했겠네요. 그래서 그게 산업혁명이에요. 인간이 드디어 이제 맨날 땅에 붙어가지고 노동에서 살다가 되었겠네요. 기계가 노동을 대신해주면서 모든 그 가족 구성원이 붙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 생기고 다들 도시로 와요. 공업화가 시작되죠. 네, 그러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남성 한 명만 임금 노동을 하고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여자는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임금 노동자 남성과 전업주부 여성이 생기는데요. 근데 임금 노동이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렇죠. 지치죠. 그렇죠. 지옥이죠. 그렇죠. 그럼 지옥에 있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락하게 쉬고 싶겠죠. 그렇죠. 엄청 치유받고 싶겠죠. 그걸 이제 가정에 싶죠. 있는 여성이 하겠죠. 여성의 몫이 된 거죠. 그 소위 말하는 그 있잖아요. 바깥 양반과 안사람. 그렇죠. 근데 사실 바깥 양반이 일을 하고 와서 아내한테 잘해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딘가에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에서 말하면 감정노동인데 사실 그거 받아주는 게 엄청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루어져야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돼야 되는 겁니다. 여성이 치유하고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받아주고 이거를 난 그거 하기 싫어 하면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시 이렇게 그렇죠.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남성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가족이 생계를 잘 꾸릴 수 있도록 그렇죠. 뒷받치는 그 모든 그렇죠. 보조적인 역할을 여성이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생산을 하고 여기서 재생산이 돼야 또 밖에 나가서 생산할 수 있는 거니까 치유하고 어루만지는 것이 이제 여성의 기능일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성의 본질이 돼버린 거예요. 여성은 원래 그렇게 타고났고 그렇죠. 여성이 잘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성은 본질적으로 자연이 준 천성 자체가 보살피고 치유하고 안아주고 희생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성별 분업뿐만 아니라 본질론적인 관점이 등장하는 게 근대에서 나오는 그 가족 이데올로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성애와 이런 정성가족 이데올로기가 이 근대로부터 조금씩 생겨나는 게 그런 거 좀 몰랐죠. 네, 몰랐어요. 너무 흥미롭네요.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모두 근대의 산물이었고 그렇죠. 인간의 본질적으로 타고난 여성의 특성이 아니었고 어쨌든 사회 역사적으로 만들어져 왔다는 점이 굉장히 큰 울림이네요. 사실 옛날처럼 여자가 다 밖에 나가서 뭐 그 밭일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여자는 그렇게 돌볼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도 노동의 일부니까. 근데 지금은 노동이 분리된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어떤 본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담론이 나오는 것이 근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근대의 또 다른 발명인 모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